당황스럽게도 의뢰인께서 가사조사관에게 주변에서 이혼에 대비해서 목돈 좀 빼놓아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사실 미리 돈을 좀 빼뒀다라고 진술을 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녀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승소사례만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패소한 적이 없다면 드라마에나 나오는 승률 100%의 변호사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은 이혼소송에서의 전부 패소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혼 사건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 소송은 패소, 승소라고 딱 나뉘는 경우는 하나뿐이에요. 이혼을 청구했는데 이혼이 안 됐을 때, 그 밖에 이혼 청구해서 이혼은 됐는데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양육권을 주장했는데 양육자 지정이 안 됐거나 하는 결과는 법적으로는 일부 승소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양육권 다툼의 경우 개별적인 사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 오늘은 정말 딱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이 안 된 경우 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이혼을 기각시킨 경우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의뢰인이 아내였는데 남편이 아이가 3살 때쯤 이혼을 하자고 하더니 가출을 해서 별거를 하며 1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아내의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6년 만에 다시 재소송을 한 거죠. 거의 7년 동안 별거 기간이 지속되었고 그 사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면서 종전과 똑같은 이혼 사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좀 불안하긴 했어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이나 별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2차 소송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전부 승소, 남편 입장에서는 전부 패소인 결과였죠. 두 번째 사건은 마찬가지로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남편이었고 수년 동안 별거를 이어오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가 이혼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까지 법정에서 이 사건은 꼭 이혼을 해야 하나요? 내가 보기에는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유책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심증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뭔가 뚜렷한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현실은 남보다도 못한 부부 사이인 경우가 있거든요. 패소 위험을 안고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아내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유지나 회복할 의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절절하게 호소했던 것 같습니다. 판사님의 발언 때문에 불안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고요. 사실 이 사건은 제 생각에 아내가 가사조사에서 나는 이혼을 할 수 없다. 이혼할 이유가 없다. 이혼을 하고 싶으면 나한테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달라라고 말했는데 아마 이제 그러한 아내의 태도에서 진정한 혼인생활 의사가 없다고 엿본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별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남편이었는데요. 이미 별거가 시작된 지 한참 후에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동거녀의 존재를 알고도 남편하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래 잘 살아봐라 이랬을 정도로 남남이었거든요. 근데 웬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내가 동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다행히 이 위자료 소송은 별거 시작 이후의 동거이고 피고가 원고의 혼인관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해서 아내의 청구를 기각시켰어요. 그리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별거 기간이 거의 10년이고 그 사이 다른 여성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도 이걸 다 알면서 묵인하다가 상간자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 좀 당혹스러웠고 이제라도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되었어요. 저희가 전부 패소를 한 거죠. 아내의 동거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패소 판결도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개진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아내에게 딱히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건을 말씀드려보면 이번에 좀 반대의 입장이었는데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를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인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였어요. 저희는 가정을 깨고 싶지 않고 특별히 유책도 없다며 이혼 기각을 주장을 했죠.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당황스럽게도 의뢰인께서 가사조사관에게
주변에서 이혼에 대비해서 목돈 좀 빼놓아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사실 미리 돈을 좀 빼뒀다라고 진술을 하신 거예요. 가사조사를 앞두고 기본적인 안내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답변까지 통제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가끔 가사조사에서의 발언 때문에 저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사건은 마지막까지 이 가사조사에서의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뢰인의 이혼 거부 의사에 강한 좀 의구심을 품었고 결국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은 좀 결이 다른 사건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아내인데 사실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정말 심각한 상해 수준의 폭행을 당하신 거예요. 부정행위가 정말 너무도 큰 잘못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전치 3주, 4주가 나올 정도로 폭행을 해도 이혼할 수가 없는 게 맞을까요? 남편도 그 정도로 아내를 폭행했다면 이 관계의 끝을 보고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남편이 너무도 무서운 의뢰인은 폭행 사건 이후에 집을 나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별거 중에 이혼 청구를 하였지만 이 사건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되었어요. 남편의 폭행도 부부 갈등도 결국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밖에도 이혼 자체가 쟁점이 돼서 승소와 패소가 갈렸던 사건이 다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소개드리면서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함부로 목돈을 은닉하거나 산이라는 행위는 삼가시는 것이 좋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좀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만약 뭐뭐뭐 해주면 이혼을 하겠다라는 식의 조건부 의사를 내비치는 것은 결국 이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